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2-2단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알아보았는데요. 국제기구와 국가들, 단위가 좀 크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비정부 기구가 주체입니다. 단위가 조금 작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면 국제기구와 국가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개인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아래를 보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4분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명한 간디, 마하트마 간디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인도인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비폭력적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함으로써 인류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도 되게 유명하셨죠.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분이에요. 남수단이라는 또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의료봉사와 교육에 헌신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다고 합니다. 국적과 종교를 넘어서 한국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온 인생을 바친 거예요. 희생과 봉사로 지구촌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디 윌리엄스는 미국의 사회운동가로 1992년 지뢰금지 국제운동단체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뢰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밟으면 터지는. 그 지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일 비인도적인 무기라고 불린대요. 왜냐면 그 지뢰는 일단 한번 묻으면 그걸 제거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군인이 밟아도 터지고, 그냥 민간인이 밟아도 터지고, 애기가 밟아도 터지고, 그냥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살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인도적인 그런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엄청 묻혀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지뢰를 이제 그만 만들고 그만 심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요. 이 단체의 노력으로 단체 설립 6년 만에 123개의 나라가 더는 사람에게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지뢰를 대인 지뢰라고 하는데요.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것이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곳에서 협약을 했다 해서 오타와 협약이라고 불려요. 123개국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아직도 35개 정도의 나라는 약속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지뢰금지 국제운동 단체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분이 199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마지막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파키스탄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여성 교육을 위해서 활동한 파키스탄의 운동가입니다. 여성 운동가죠. 이분이 주장한 것은 소녀 교육이에요. 여자도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학교에 다닐 수 없고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뀌었지만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여자를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학생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총을 쏴가지고 머리에 총을 맞으셔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쪽 왼쪽 얼굴이 지금 마비가 돼서 청력도 잃어버렸고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계속 소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 같은 것을 이용해서 탈레반 점령 지역의 생활과 여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아동이 여자 포함
세계의 모든 아동이, 당연히 여학생 포함이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을 지속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지구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목소리 내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비정부 기구도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비정부 기구 나왔죠?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국제기구랑 뭔가 차이가 있겠죠? 우선 옆에 보면 비정부 기구는 영어로 줄임말인데요. NGO라고 불러요. NGO. 비정부 기구는 뜻이 같은 개인들이 모여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점은 국제기구와 같죠. 근데 누가 행동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단위죠. 국가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거고, 비정부기구는 개인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거예요. 국경, 국가 아무 상관없고 그냥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부기구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없는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봉사의 개념인 거죠. 비정부기구 활동은. 이 비정부기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밑에 대표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하고 그린피스라는 비정부기구가 나와 있어요. 먼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의 청년 의사 베르나르 쿠슈네르라는 분이 나이지리아 전쟁에서 적십자 구호 활동을 하다가 뜻이 맞는 청년 의사들과 함께 1971년에 설립한 비정부 기구입니다. 여기서 적십자가 나왔는데요. 적십자는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자선 냄비 같은 거 크리스마스쯤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국경 없는 의사회와 적십자는 다른 단체입니다. 아주 독립된 단체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적십자에서는 의료행위, 그러니까 뭐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행위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경제 지원을 해준다거나 난민을 보호해주는 등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해요. 포괄적인 의미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오로지 의료 활동에만, 의료 행위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전쟁,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설립 이념 자체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간다 래요. 환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말이겠죠? 인종이나 종교, 성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단체랍니다. 그래서 이 비정부 기구들은요, 돈을 어디서 나서 운영을 하냐면 다 그 회원이나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해요. 어느 한 군데에서 지원을 경제적으로 많이 받으면 이 단체가 독립적이고 공정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한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정부 단체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곳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비를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 종교, 성별 이런 거 관련 없이 무조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는 그린, 초록과 피스, 평화. 대충 무슨 일 하는지 예상이 가능하죠? 1970년 어빙 스토와 도러시 부부, 짐 볼론과 마리 부부 등 몇몇 사람들이 핵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반핵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국경 같은 거 상관없이 핵은 위험하다, 핵을 반대하자 이 의견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단체를 만든 거예요. 이 단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즉 어떤 의견이겠어요? 핵무기 반대 의견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 단체를 토대로 개인의 평화적 행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1971년 그린피스를 설립했습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점점 여러 명으로 모여서 결국은 큰 목소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과 평화를 지키고자, 그래서 지구 환경이 녹색, 그린으로 대표되는 거고, 평화가 피스 해서 이름이 그린피스가 되었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핵실험 반대, 자연 보호 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와 그린피스와 같은 비정부 기구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평화와 발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기구의 모습을 살펴보자. 비정부 기구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Save the Children이라는 비정부 기구를 소개할게요.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돕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Children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도 있듯이 아동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단체예요. Save the Children에서 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캠페인 중에 하나가 이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신생아 살리는 모자를 뜨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모자 실뜨기, 모자 키트를 사서 이거를 집에서 사람들이 떠가지고 여기로 다시 보내주면 그게 좀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들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캡처한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내가 뜨개질 좀 한다 싶으면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입니다. 아까 그린피스랑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는 환경보다는 이 핵무기 폐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UN 핵무기 금지 협약을 끌어낸 단체인데요. UN은 저번에 배웠듯이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이 비정부 기구가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노벨 평화상은 한 개인한테 상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떤 단체에게 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헤비타트입니다. 헤비타트. 헤비타트의 로고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집이에요, 집. 헤비타트는 집이랑 관련이 있는데 가난한 지역과 전쟁 또는 자연재해, 홍수나 지진 이런 걸로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예요. 다음은 지뢰금지 국제운동입니다. 아까 이 개인 중에 조디 윌리엄스 이 사람이 설립하는데 공을 세웠던 그 단체죠. 지뢰금지 국제운동단체 ICBL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줄여서. 이 단체는 전 세계의 지뢰의 위험성을 알려서 지뢰를 제거하고 희생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비정부 기구는 지구촌의 갈등 해결, 평화 유지와 발전을 위해 여러 형태로 노력하고 있어요. 각 나라 정부들이 모인 국제기구와 달리 국제기구와 꼭 구분해주세요. 비정부 기구는 그야말로 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한자로. 정부 단위가 아니다. 개인 단위다. 그래서 비정부 기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정부 기구는 인권, 환경, 보건, 빈곤 퇴치, 빈곤은 가난하다는 얘기죠. 성평등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국경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을 조사해보고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활동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교과서에 있는 거 말고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비정부 기구를 소개하자면 국제 앰네스티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국제 인권단체예요. 인권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언론이나 종교의 자유를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막 감옥에 가거나 그런 사람들,
또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단체예요.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의 인권 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단체도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보고 공책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국가와 국제기구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비정부기구니까 둘을 비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제기구는 단위가 국가고 비정부기구는 단위가 개인입니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연합인 UN, 비정부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린피스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것이 있었어요. 다음은 개인의 노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명이 나왔는데요. 간디, 이태석 신부, 조디 윌리엄스,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렇게 4분이 나왔고요. 중요한 단어, 키워드는 간디는 비폭력이라는 키워드, 이태석 신부는 의료봉사와 교육, 남수단이라는 나라에 학교를 많이 지으셨어요. 조디 윌리엄스는 지뢰금지, 여기 키워드고,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소녀교육, 여학생이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다음은 비정부기구의 의미와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정부기구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비정부기구까지 적어보았는데요. 비정부기구의 특징은 뜻이 같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서 지구촌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이라는 거, 그리고 비정부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국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국가 이익과 관련 없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말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라고 함은 인권, 환경, 보건, 빈곤 퇴치, 성평등과 같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 종교, 성별과 관계없이 환자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그린피스는 그린과 피스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실험 반대 운동을 하고 자연보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경우도 영어를 해석하면 아이들을 살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동인권 보호와 그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같은 것을 열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거죠. 핵무기 폐지 국제운동은 줄임말이 영어가 있어서 적었는데요. ICAN이라고 합니다. 이 비정부기구는 UN 핵무기 금지 협약을 끌어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엔에서 우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의 협약이기 때문에 그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헤비타트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집을 잃었거나 또는 너무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요. 지뢰금지 국제운동도 영어로 줄이면 ICBL인데요.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로 인해서 피해받거나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